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국장과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4,826억 5,518만 9,724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5,666억 9,043만 9,56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이며 미수납액은 409억 9,593만 1,442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614억 9,352만 5,4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9억 4,802만 7,269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10억 9,421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099만 4,601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환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4쪽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의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선 2022년 9월 19일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가 기업경제과로 변경되어 결산 자료 중 조직이 지역경제과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21 회계연도 269억 3,720만 6,44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8억 2,143만 3,147원이고 이월액은 75억 6,614만 4,98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억
718만 8,43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5%입니다. 기업경제과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시간 관계상 집행액이 90% 미만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전시회 참가 신청 기업 중 한 개 업체의 사업 참여 포기로 675만 4,5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점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공사계획 낙찰 차액 및 사업비 정산으로 1,533만 6,610원, 의정부 시장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등 상점과 안전 확충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6,725만 5,8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3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정확한 인센티브 추측이 어려워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에 도비 매칭 예산 2억 4천만 원이 불용되었으나 향후 정확한 예측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폐업 및 미신청 사유로 전체 지급 대상 업소 중 80%가 신청함에 따라 7억 9,299만 9,683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의정부 제2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비는 총 7억 원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2년 9월로 2021년 지출액 1,953만 원을 제외한 6억 8,047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사고 2월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4,493만 3,650원, 상점과 안전 확충 사업 3,121만 1,330원, 총 7,614만 4,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예산 이체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여 일자리 정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자리 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31조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 조치 결과는 유의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조 일반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67억 5,227만 7천 원에 대한 지출액은 164억 1,945만 8,725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378만 7,305원입니다. 예산 현황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예산 현액 3억 6,721만 5천 원 중 24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고용 안전 사업은 예산 현액 15억 9,756만 1천 원 중 3,475만 3,365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현액 9억 6,579만 8천 원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지원 사업으로 1,116만 1,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예산 현액 63억 3,806만 2천 원 중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 확대로 5,475만 60원, 일반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예산 현액 7억 1,489만 1천 원 중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 사용 후 286만 7,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예산 현액 67억 6,875만 원 중 보조금 반납 후 1,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 경제과로 이체된 예산 현황은 67쪽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청년정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9쪽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지난해 예산안에 76억 2,772만 8천 원 중 72억 9,695만 8,609원을 집행하였고 2월에 3억 3,760만 원, 명시이월비 3억 3천만 원, 사고이월비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901만 1,8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175만 7,581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에 68억 6,741만 원 중 60억 5,243만 3,319원을 집행하였고 2월에 3억 3,76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3억 3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038만 1,6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459만 5,061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고용 안정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00만 원 중 5억 7,220만 9,4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63만 190원으로 집행잔액은 726만 400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끝으로 같은 쪽 39쪽 재무활동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보존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231만 5,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하영식 세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결산 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 지방세는 예산액 2,027억 2,701만 5천 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은 2,467억 2,037만 7,2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264억 7,424만 4,11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1.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예산연액 536억 182만 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은 827억 3,211만 2,9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1억 2,200만 3,655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70.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억 207만 7,620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0억 7,747만 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318억 4,077만 9,0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44억 1,761만 4,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0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산정 시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라는 권고 사항에 관하여 출장 요인 및 횟수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음 44쪽입니다. 우체국가 세입금 수납 대행 약정이 우리시에 불합리하다는 시정 공고에 따라 수납 대행 약정서 제6조 송금 처리 조항을 수정하여 우체국가 재약정 체결을 2021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가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정가는 총 세출 예산 현액 12억 7,297만 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2억 3,100만 9,340원이고 집행 잔액은 3,763만 94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증수는 예산 현액 9억 4,151만 8천 원 중에서 9억 1,074만 650원을 집행하였고 3,070만 3,35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고지서 우편 발송료 및 위탁 출력 제작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액 1억 5,317만 5천 원 중 1억 4,531만 2,540원을 집행하여 360만 6,7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개별주택가격조사원의 보수 및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대 사업 예산은 예산 현액 1억 3,703만 8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3,795만 원 중 3,462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332만 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세정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및 출장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예산 현액 328만 9천 원 중 328만 8,820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가소관 202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명학 징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명호입니다. 202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9조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0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3,712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5,140만 9,978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406만 3,780원이고 집행 잔액은 5,165만 3,272원으로 집행률은 94.76%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도세, 부가 징수 사업 예산 현액액 1억 2,325만 3천 원 중 1억 1,939만 2,5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86만 410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민원 대기 순번 시스템 구입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세무조사 추진사업 예산 현액 1,407만 2천 원 중 1,365만 4,0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4만 7,920원으로 안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 및 노트북 구입 지출 잔액입니다. 체납액 징수 사업 예산 현액액 11억 7,404만 2천 원 중 10억 9,856만 8,150원을 지출하고 3,126만 7,740원을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4,420만 6,122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체납 안내문 제작 등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 예산 현액 1,574만 4천 원 중 1,538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5만 7,670원으로 체납 처분비 등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도세 체업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 사업 예산 현액 4,906만 원 중 4,763만 8,960원을 지출하여 142만 1,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사업 예산 현액 650만 원 중 613만 7천 원을 지출하여 36만 3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체납 정리 종합평가 사업비 예산 현액 3천만 원 중 2,898만 8천 원을 지출하여 101만 2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징수 사업 예산 현액 1억 598만 8천 원 중 1억 447만 6,63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51만 1,370원으로 체납 안내문, 위탁 출력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서 15조 기본 경비 예산 현액 3,715만 원 중 3,648만 9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6만 9,04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예산 현액 8,068만 8천 원 중 8,068만 7,2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60원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이자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종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소관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 예산 현액은 72억 6,621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66억 2,775만 7,500원이고 보조금 반환액은 2억 8,948만 2,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97만 7,07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개 세부사업에 35억 774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천 85만 5천 590원입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농업 육성과 기반 조성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9개 세부사업에 4억 2,619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967만 4,93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축산 시체계 추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7개 세부사업에 4억 4천 731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4,247만 6,190원으로 집행률은 85.1%입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축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15억 8천 594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145만 7,91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1억 58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44만 6,71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교육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2억 549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2만 3,88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결산설명서 59쪽입니다. 일반농업 생산기반 유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7개 세부사업에 1억 938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65만 9천 63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은 인력 육성사업의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7개 세부사업에 9,768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283만 6,920원으로 집행률은 75.8%입니다. 끝으로 73쪽부터 74쪽까지 예산의 이체 사용에 대하여는 책자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1 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권영일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팀장님들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일자리 경제국에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징수를 세금 징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정부에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또 불납 결손액이 이거는 5년 되면 사라지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저희가 결손을 치고 그게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그 대상자가 이제 그동안에 뭐 사업을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제 저희가 징수 결의를 해서 그 결손된 금액을 다시 체납 징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체납액을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미납액이 있고 불납 결손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또 이렇게 미납된 금액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몇 명의 인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세습이나 어떤 세금에 대해서 징수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세정과하고 이제 징수과 두 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세금 세목별로 그 납부율은 자진 납부율은 이제 각각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율이 좀 높아요. 그래도 이제 어떤 세목 간에 그 재산이 미납이 되거나 미수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도에서 그 체납관리단 해서 지금 도비로 해서 인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체납 징수 이제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이제 체납 징수 대책을 계속 그 보고회도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뭐 압류 공매라든지 이런 체납 징수에 대한 모든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납액이 늘고는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보편적인 대답이에요. 네, 아주 상식에 딱 준하는 대답이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세정과의 하영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미수납된 금액을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관리원이 있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관리원을 저희가 뭐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도 계약직이라도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 현재 저기 그 체납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마 지금 징수과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럼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체납관리단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44명으로 운영을 해서 25일 날 이제 끈을 냈고요. 내년에 도비에서 이제 당초에는 5대 5였었는데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0%하고 70%로 해서 30명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도하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인원을 줄여서 이게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체납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한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체납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상 그쪽에서 이게 징수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본인들이 작심하고 안 내는 걸 억지로 어떻게 그거를 받아내겠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겠다. 그 중에 하나도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의정부 시민이니까 성실하게 세금은 먼저 세금부터 내야 된다. 그거는 나하고 모두를 위해서 의정부 시를 위해서 납세 의무는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오죽하면 못 냈을까라는 생각 반, 있어도 안 내겠구나라는 생각 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집행하시는 거 압니다.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안이나 방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거 체납을 된 거를 금액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냥 저희가 1차적으로 가서 이게 통지서를 보내나요? 체납액을 많은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찾아 방문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거의 따지면은 저 분기에 한 번씩 나간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기에 한번 예, 갖고 그 정도는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체납단이 다니면서 이제 안내문을 다시 꽂아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최대한으로 지금 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문 가서 문을 두들겨도 문도 안 열어주죠. 전화도 안 받으시죠.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인원을 더 확충해서 이 세수를 걷어들이는 거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더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이 밀려 있는 이 미수납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걷어들일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세심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네.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걷어들이면 하나라도 더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최선의 꼭-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연일도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해 주시는 국과장님 외 팀원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기업경제과 한성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결산서에 160페이지인데 그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160페이지에 네, 상단에 보시면은 정책 목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꼭지들로 해가지고 4개의 크게 단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고 어떤 그것에 대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고 세 번째 걸 보고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한 사업을 지칭하는 예산이고 결산인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거는 달성률이 보면 129%까지 있고요. 110%까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요거를 보고 굉장히 의정부의 정책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결산서 첨부 자료를 보면은 성인지에 맞춰서 어떤 어떤 과목을 정책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싶어서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달성률만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납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주셨는지가 좀 문의가 궁금한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달성률이 92.15%라고 하셨나요? 전체요? 네, 전체 달성률, 사업 달성률을 92.15%라고 말씀하신 전체 우리 사업 진행 달성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보고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 일단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것만 정책 목표만 가지고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데 그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동일하게 또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요거를 기재를 해주시려고 하면 과목 앞에 요거는 어떤 정책에 의한 사업입니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이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 경제과의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네, 저희도 페이지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또 한 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이제 순세계로 이익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 11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1억 700만 원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지원과 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이제 그 많은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체가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사업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저희 과의 예산이 또 좀 그 많다 보니까 또 그 집행하고 남은 그 집행 잔액들이 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제가 네네. 보충 설명 잠깐 드릴게요. 보통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많은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 뭐 1, 2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 기업경제과가 이렇게 집행률이 많은 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총 예산이 한 425억 됐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집행해주고 남은 게 약 8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 11억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빼면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낙찰 차익이라든지 그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저희가 분과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하게 어떤 극도비 매칭해서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들,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11억 원 정도면은 우선순위 급한 사업들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에 있어서 이제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이제 2021년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어떤 뭐 수반되는 그 답변들이 많았지만은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 이미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치할 수 있는 강구 대책도 정말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반드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확한 또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를 통해서 많이 데이터화하고 사례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 앞에 정책 목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체크를 보셔서 수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 한수환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결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 목표를 보셨듯이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달성을 100%로 다 해주셨더라고요. 노동자에 관한, 마을 공동체에 관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전체 의정부시에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100%로 달성을 다 해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에서 이 부분 체크해 주셔서 수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페이지 수가 지금 33페이지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세출 결산 설명서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적 경제주간 기념행사 있으시죠? 사회적 주간 행사요? 네네. 네. 사회적 경제주간 기념행사 해가지고 730만 원 잡혔고 85%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진행이 된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3회 네. 그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기업가 인원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이동 인원이 차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6명을 네. 해서 한 개 기업만 참가하시는 걸로 해서 참가 비용 최소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자료를 제가 행감 때 받아봤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옆에다가 어떤 미집행이랄지 그 공간을 어저께 우리 조세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거는 85%가 삭감이 된 큰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사업 정도 한 줄 정도는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유독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국도비 보조 사업이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이 많이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90%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전체 집행률을 보면은 보통 평균 97%, 8% 집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액수가 보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뭐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 또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도 있는데 여기 이제 몸에 맞지 않은 것들을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다 받고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는 효율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좀 통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뭐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반납금이 이제 많다라고 하면은 지원금을 대상별로 지원금을 주는 폭을 좀 넓혀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 한 가지와요.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을 많이 늘려서 보조금을 아예 반납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국도비 보조 사업은 네. 중간에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비 같으면은 중간에 조정을 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보조 내시를 미리 해 줍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아니면 전체 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가피하게 중간에 결근하시는 분이나 포기자들이나 아니 이런 분들을 대체를 하더라도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차피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보조금 국도비 심각합니다. 반납률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 더 제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납률 좀 적게끔 반드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여러과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이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업경제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이제 확대 발행 추가를 해서 1억 2천을 못 썼는데요. 저희 그 올해도 제가 업무 보고 아니라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국가 사업으로 이게 삭감이 될지 이게 안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의정부 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확대 발행 추가 지원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는요 일자리 사업 확대인데요. 뭐 금액을 많이 쓰시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사업 확대를 해주셨고 또 사용 집행 금액도 너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지역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는데요. 아까도 강선 의원님 말씀했듯이 보조금 사업은 거의 다 좀 많이 써서 지역 주민한테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가 또 있고요. 그다음 또 시장님께서 요새 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창업 일자리나 또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가하고 징수가에 관련된 얘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정가하고 징수가 너무 세입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잘 걷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 수입을 발생한다는 의미는 맨 처음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좀 평이하게 잡지 않았나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승세기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금액이 저희 지금 여기 예산에 1,196억 정도 됩니다. 여기 페이지 40페이지인데요. 결산서예요. 1,19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어차피 올해 예산에서 쉽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한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47만 시민이 이렇게 1,197억 정도의 시민을 못 썼을 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초과 수입에 대해서 걷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대폭적으로 좀 잡아주셔서 순세계 잉여금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 운용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그 잘못되거나 그다음에 과다하게 자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을 좀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시민들에게 지금 25만 원 정도 다 안 돌아갔잖아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 그걸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쭈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세입 예산이 100%에 가깝게 세워서 그 잉여금이 안 남는 게 이제 뭐 바람직한 건데요. 또 그 세입 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하고 많이 돌아가서 그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또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잡았던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2023 회계년도에는 저희가 그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12% 이상 많이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에 가깝게 잡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남은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뭐 사업거리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세입뿐만 아니고 세출에서 불용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그렇게 네, 불용액 세입. 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회계년도 보통 한 50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는데 아마 뭐 세입하고 세출하고 아마 거의 반반씩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다 안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면서 일반 회계 이제 그 세출 예산으로 다 세워져서 결국은 이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세우지를 못해서 못 썼던 게 다음 연도에 가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겠지만 재정 안정화 기능의 기금으로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이 2018년부터 쭉 보시면요. 순세계 잉여금 1,800억 정도 됐다가 1,300억 정도 내려간 이유가 그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돌려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과 수입에 있어서 초과 수입이나 불용액에 있어서 세정가하고 징수가에서 같이 거두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용 처리가 되기 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부 다 걷어서 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하나 만들어 내셔가지고 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네, 청년 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 결산 설명서의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경기 청년 도예공방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과목이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재 그쪽에 한번 가서 현장을 좀 답사도 하고 다양한 것들도 뭐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보고 온 사실이 있고요. 보면은 추경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 뭐 800만 원 잡혔고 예산은 이제 증액 그려가지고 8,700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이제 잔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금 도예공방 운영하는 게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 사업은 요 사업은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경기도 청년공간 레일스퀘어 조성사업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네. 사업이고 이제 이게 이 사업은 전체 도비로 다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은 청년들의 다양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 욕구들 그 욕구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꼭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공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도비 100%인가요? 네네. 그러면은 올해 단발성으로 공모 사업이 끊기는 거고 내년에 또 새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속사 올해도 내시가 내려왔는데 네. 올해도 소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좀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네. 그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게 도예를 아는데 도예는 순수 재료비 항목이 굉장히 퍼센트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거기에 이제 흙 재료, 순수 재료하고 유약을 발라서 가마를 굽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 가마가 있습니까? 시설이요? 예. 시설이 가마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알다시피 이게 재료, 그러니까 순수 스킬보다는요 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가마비가 상당 수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수 이게 강사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의 통틀어서 가능동에 가마를 써서 쓰는 곳이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로 갔나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어떤 문화 공간 그다음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좋긴 하지만 취창업과 연결되지 않고 어떤 사업성 요걸 통해서 뭔가를 더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제 본인이 컨텐츠나 뭐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사업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결과물, 순수 재료비 가마비 이런 것의 소모성으로 하는데 요 비용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또 내년도 8천만 원이라는 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사업을 구체화하고 청년과 연계한 어떤 사업과 연결을 할 것이냐 어떤 뭐 굿즈라든지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그냥 소모성으로 흙 쓰고 재료 쓰고 가마 쓰고 해서 이런 비용을 8천만 원 이상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사업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은 관계로 우리 도시농업과 정희정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역시도 보조금 반납이요 일자리 정책과 그 다음으로 랭킹 2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제가 받고 또 순수 이제 순세계 잉여금마저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보조금 이제 국비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이게 교육이라든지 시민 대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연찬 가는 연찬 행사,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 같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 사업 같으면은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도저히 이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미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삭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붙은 사업들은 또 도나 도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 내 시간 내려와서 삭감을 하자는 게 내려오지 않으면 어쨌든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남았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과일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이쪽이 이제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그쪽이 이제 대부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결산이지만 이번을 기회에서 통해서 많이 안 게 보조금 사업 어찌 보면 잘 쓰이면 좋은 사업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악마의 유혹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지 않나라는 싶고요. 행감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목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요 과목을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사업을 좀 줄여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이게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더 계속 개발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보조금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지향하는 편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쪽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 사업에는 좀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게 지금 금년에 94개 사업인데 이제 도나 이쪽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걸 좀 잘 묶어서 사업 숫자도 좀 줄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보면 칸으로 보더라도 94개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부하되게끔 그거를 무조건 껴안고 새로운 사업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인기 있고 필요한 사업들로 위주로만 좀 하시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서 그런 보조금에서 반납되는 걸 반드시 좀 지향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도 이런 반납금, 집행 잔액이 없게끔 사업 정책안 좀 계책을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랄지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결산서 31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세정과인가요?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입 결산 총괄을 보시면 불납 결산액입니다. 우리 시의 불납 결산액이 자그마치 47억 6천 정도가 돼요. 보시면 물론 이제 불납 결산액은 이제 세무자가 내지 않아서 채워지지 못한 세액이죠.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징수 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징수 결정액 결정하는 거는 이제 세금은 크게 고지분하고 신고분이 있습니다. 고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분 같은 경우는 신고하신 분이 신고를 하고 그 세금을 납부했을 때 저희가 수납을 잡아서 징수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고지분 세금은 저희가 일단 고지를 하고 아니면은 또 그 신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분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할 때 이제 징수 결정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납부 안 하신 분은 이제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수 결정액은 실제 수납액, 그다음 불납 결산액, 미수납 이제 합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나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미수액인데 미수액이 약 573억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미수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2월에서 징수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부과한 모든 세금을 다 거두면은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납부를 못 하시는 이제 시민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어떤 매년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발생하고 어떤 세금마다 그 세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나가는 세금 같은 경우엔 그만큼 징수율이 떨어지고 조금 더 그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세금은 좀 더 징수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자동차세는 어려운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 납부가 안 되는 해서 이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미영 의원님께서도 체납액 말씀하셨고 미수액이 단순하게 573억이면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음 이제 회계연도 다음 2월에서 이제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의종 과장님,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본 예산액이 약 72억, 그다음에 이제 집행액이 지출액이 66억.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집행 잔액이 3억 4,800약, 91.2%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약 2억 8,900의 보조금이 에서 집행력이 떨어지지 않냐. 지금 강선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물론 코로나19 연에서 뭐 애들 급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해왔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런 사업 계획을 내년에는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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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 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 아동돌봄 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전경아 아동 친화 팀장님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7조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특별회계 77억 4,848만 원이고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9억 5,962억 3,376만 4,770원으로 일반회계는 5,884억 8,528만 4,770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4,84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884억 8,528만 4,770원으로 이 중 97.17%인 5,818억 1,033만 730원을 지출하고 31억 9,560만 2,4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79억 6,112만 4,91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억 1,822만 6,707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7억 4,848만 원으로 이 중 98.97%인
76억 6,829만 7,35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86만 2,441원입니다. 복지국 기금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6,576만 997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8,611만 7,665원입니다. 이 중 2억 9,089만 2,010원을 사용하여 조성액은 74억 5,998만 6,652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재액은 11억 4,316만 7,304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022억 7,447만 9,160원 중 97%인 991억 896만 4,22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5,683만 3,76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52만 4,453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2억 9,493만 6,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에 2,781만 6,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3억 3,866만 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3,583만 8,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908만 5,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62억 1,179만 7천원 중 98.7%인 61억 3,161만 4,80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5억 3,668만 3천원 중 99.9%인 15억 3,668만 2,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활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573만 1,981원으로 1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 3,004억 2,666만 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951억 7,953만 7,749원이고 2월액은 29억
3,323만 9,8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771만 8,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616만 9,881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8.3%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시간 관계상 결산 성명서에 의하여 단위 사업별 총액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27쪽부터 30쪽에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공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1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 현액 626억 792만 5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등 3억 1,916만 1,44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0%입니다. 다음 설명서 33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예산 현액 1,700억 4,462만 9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등 2억 1,234만 8,60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예산 현액 43억 9,509만 4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1억 2,456만 1,0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39.9%입니다. 다음 설명서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 현액 172억 4,75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1억 2,963만 3,09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예산 현액 409억 5,618만 5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3억 3,730만 6,446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7.7%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예산 현액 18억 9,571만 5천 원에 대한 지출액은 18억 9,571만 5천 원으로 2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하 2월 사업비와 예산 이체, 기금 결산은 책자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7쪽의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공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현액은 1,428억 9,079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1,374억 6,220만 7,011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808만 2,91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8억 5,859만 4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여성 권익 증진 135만 7,830원,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46만 7,064원, 여성 친화도시 조성 404만 510원 등 총 1,199만 6,694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22억 98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인식 개선 278만 1,630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 9,934만 2,990원, 출산 장려 6,800만 원 등 총 1억 7,107만 3,870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249억 3,638만 6,800원으로 집행 잔액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1억 8,706만 4,730원,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11억 4,268만 8,630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2억 4,161만 3,710원 등 총 18억 109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68만 4,963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443만 6,507원, 사용액 3,144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총 조성액은 10억 7,668만 1,47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화 아동친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정경화입니다. 아동돌봄과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28억 9,334만 8,810원 중 93.3%인 400억 5,962만 1,7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61조 시설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억 1,093만 4,889원, 62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정 육성에 5,162만 6,360원, 63조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가정 지원에 501만 7,380원, 63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7,271만 3,030원 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다함께 돌봄 사업 3,984만 1,400원, 6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8억 9,095만 8,6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에 1,498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맞춤형 통합 아동 복지 실현에 159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행정운영 경비에 90만 3,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9쪽 명시 유월 현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위탁 법인 모집이 지연되어 민간 위탁 사업비 3천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70쪽 사고 2월 현황입니다.
아동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임차 용역에 따른 2021년도 12월 임차료를 회계연도 마감 전에 지출이 불가하여 76만 원을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이상 아동돌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경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한 79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정부 시 거의 보통 사회복지 예산을 쓰는 금액이 한 50%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 반납금, 집행장애금을 다 총 합치면 한 1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뭐 집행장애금 그렇다 치고 보조금 반납금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돌려가는 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교직원 복지증진의 반납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목을 보면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뭐 이런 식으로 쫙 돼 있는데요. 이거를 혹시나 못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써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육 여성과장 박대범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여성 보육과 쪽에 그 보조금 반납액하고 지금 잔액이 한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도비 해가 12 매칭해서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전용해서 사용을 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예산은 그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차후에 이제 저희도 내년도 전망치, 그러니까 2021년도인데 올해 전망치를 좀 가늠을 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분기별로 도에서 그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현황을 좀 보내주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복지 증진이 300억으로 잡혀 있어요. 3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통으로 해서 국도비 펀드 매칭식으로 나오는 건지 300억 중에 보육교사 특수활동비를 이 본예산을 세울 때 100 얼마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세우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적인 통으로 나왔을 때 당연히 보조금의 반납금 뭐 7대 3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들이 지금 남는 거 보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원을 하고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의 못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사실 뭐 가정 민간 어린이 조리원 같은 건 뭐 3, 40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1인당 썼을 때 뭐 8, 9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하루에도 그래도 좀 그 정도 영향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거를 또 그냥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만약에 보육교정에 300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으로 10억이 정해져서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목 변경 전용은 좀 가능하지 않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하고 시하고의 매칭 비율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쓰여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면 보육교사 특수 업무비로 이 정도가 나오고 본 예산에 교육처우 개선비로 뭐 40억이 나오고 교육처우 추가 지원에 13억이 나오는 금액에 있어서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또 연일 또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그동안 또 고생을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현숙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2021년도 저희 의정부시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요. 네. 저희 12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5,600억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정확히 5,731억 1,430만 원이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이 데이터는 전국 1등이더라고요. 네. 요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요 정도 80%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복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거 복지를 주자 복지를 많이 증진시키다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게 사회적 불평등까지 야기한다고요. 왜 의정부만?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잔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했던 5,731억 전국 1위인데 왜 의정부만 굳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써야 함에도 반납이 또 있고 말 그대로 잔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보면은 복지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대로 여성은 또 여성대로 힘들다고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아우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시가 복지 예산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군에서도 최고로 53%가 최고인 걸로 그렇게 기록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러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이고 도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비가 90%라든가 80%라든가 시비가 거기 대응되는 투자 비율이 5%라든가 10%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목적도 확실히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가능하지는 않고요. 저희의 그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기가 서울 인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질 높은 복지 향상 이러면 윤택하게 살아는 대상별로 그래야 되는데 자체 이제 국고 보조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매칭하다 보니까 자체 복지 비율은요. 경기 북부의 10개 시도군 중에 최하위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리 이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 대응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질을 높이려면 10분 있는 곳에 1,000원씩 주는 것과 100분 있는 곳에 1,000원씩 주는 거는 엄연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 많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는 볼벤 소리다 배부른 소리다라고 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이 8%가 장애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동 보육에 대해서 윤택하냐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거고요.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복지 예산이 풍부하고 의정부시가 윤택하게 하고 이 많은 복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늘상 저희 의원님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매칭 사업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제가 단어적으로 악마의 유혹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러면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보셔서 많이 혜택을 주시고 금액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면 반납하는 금액이 없지 않을까요? 이 반납하는 거는 네.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시군별로 신청한 예산을 보고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계속 시군별 현황을 보고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내시를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지역보장협의체나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우체국 같으면 우편배달부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 다 협약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발굴을 했고요.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작년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 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복귀 사각지대 발굴도 어떤 우수 사례로 보는 만큼 앞으로는 이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계속 넣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잘 썼다 편성했다 하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또 건 너무나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지 발굴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실효성이 가능한 좀 사업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남아서 우리 여성가족과 박재범 과장님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187쪽인데 저희는 요 결산서 페이지예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가지고 대거 많은 금액이 또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집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피해자 지원, 폭력 방지 및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일이 발생을 하고 피해자라는 자체 대상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는 건지 이미 그 나머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례 위주나 피해자 위주식의 것이 아닌지 예방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그 시스템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폭력이나 뭐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해자가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지원하는 부분은 그 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 사고가 발생을 하고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청구를 하든지 해서 저희 그 상담센터나 상담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루트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일단은 그 물론 뭐 사고에 대한 부분도 예방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지원되는 부분은 그분이 이제 피해를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행감 때 봤더니 우리가 다양한 그 상담센터 보니까는 의료 지원이 한 건 있더라고 한 건.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피해자가 없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빈도수가 적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우리 의정부에서 큰 사건 중에 김근식이 이쪽으로 입소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위한 사례 그 사후의 관리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요 금액이나 그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 싶어요. 차라리 반납하고 잔액을 남기느니 말 그대로 사례를 본 이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그냥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게끔 요 비목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준다고 하면은 그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고려를 하면은 고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통합 시스템 저희가 행감 때도 다뤘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또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질의는 좀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려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결산 자료 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복지국의 설명서에 이렇게 수정안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수정이 많은지 이 결산한 거에 지금 2번, 3번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가부별로 계속 수정을 붙이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번 자료 제출하실 때는 수정을 좀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과 김정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명시월이 지금 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하셔서 제일 맨 위에 명시월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유를 뒤에 명시월 란에 그거를 좀 봤더니 쉼터 위탁법인 모집이 지연됐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탁법인이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예산이 이제 2021년도 3월달에 변경 내시가 돼서 이해 추경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위탁 법인을 모집을 하는데 10월부터 모집을 계속했는데 4차까지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5차에 12월 말에 모집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민간 위탁 사업비거든요. 위탁 법인이 모집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 돈을 교부를 해드리고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돈인데 12월 말에 모집이 되다 보니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명시 2월로 이후에 승인을 얻어서 3천만 원을 2월 달 정도에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명시월 하셨으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그거에 맞게 또 예산이 추가되어서 같이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기자재비로 사실은 이제 모집이 일찍 끝났으면 최초 작년에 한 번만 됐어야 주시는 되는데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 매년 또 아닙니다. 지속적인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 필요한 기자재를 사기 위한 설치비라는 돈입니다.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지연이 그 접수가 안 돼서 지연된 건가요? 네, 4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안 돼서요. 5차에 돼서 12월 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 지연 사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무래도 학대 피해 아동 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한 아동이나 이게 좀 이분들이 뭐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대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부모로부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조금 운영상의 관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법인에서 손쉽게 좀 이 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집이 안 돼서 인근의 그런 사회복지 법인을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굉장히 운영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또 기간을 유치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힘들게 지원한 만큼 이제 예산을 또 세우실 텐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또 집행이 되고 세워지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원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노인 장애인과 우리 마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그 노인정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죠? 해달라는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페이지 32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거기에 이제 자산취득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1,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보고 계시죠, 자료? 네, 페이지 32쪽.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 제가 이걸 좀 보니까 본 예산에 지금 7억 7천을 세워놓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겨놓거나 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 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일제 수요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하시거나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시는데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관내 247개의 네. 경로당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물품 지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다 개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접촉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순회에서 이제 저희가 뭐 서포터즈라든가 활용을 해서 순회에서 설명을 해서 뭐 수요 조사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소통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필요하신 곳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한노인회에서도 아마 원칙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조사를 저희가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쌀도 부족하고 물품도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 비해서 어떤 경로당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단순히 저희가 없고 중복돼서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예산을 좀 필요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 3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삭감하는 이유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조직에 보면 게 사업별로 좀 다르니까 필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안배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김영도 회장님이 또 요구하신 사항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단순히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금액,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거나 또 우리가 1, 2, 3, 4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좀 조율을 하고 안배를 한다라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드려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적절하게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보육과 한 번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과 총 예산이요. 저도 이런 숫자는 잘 읊어보지 못해 1,428억 9천여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아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현황에서 네. 저 과별로 순세계 잉여금에 여성보육과.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현황을 제가 마련을 하지 못해서요.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아니 서면으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 1,428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세웠고 남아 있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집행 잔액은 이제 20억 1,800여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요 여성 보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국도비 매칭 사업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성 보육의 대상 범위가 어떻다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상 범위. 여성 보육. 이 수혜를 받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수혜 받는 분들이 한부모도 있을 테고. 예. 지금 예산 전체 보육 예산 중에서 아무래도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무상 보육 교육 실시로 해서 무상 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 운영비, 그다음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육 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부모하고 영유아가 행복한 도시 그걸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비중을 두다 보니 그쪽에 보육 예산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범위가 보면은요, 단순 저희가 이번에 보육이 범위가 한부모도 있을 거고 다문화도 있을 거고 또 이방이라든지 결식 아동 등등 아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상별로 쓸 수 있는 규모나 지원군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조금도 반납이 했고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이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하실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는 되고요. 사실 제가 다 전반적으로 저번 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파급 효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제때 그 집행하지 못한 부분, 또 국도비를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행감 자체가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여러 국과 또 과장님들이 다 대거 이동을 하고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용 또 숙지하시고 여러 가지 그 파트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게 혹시 아까 우리 고현숙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또 우수 사례 발굴 대상자를 위해서 우수 사례에서 모범 사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여기 보면은 어떤 생활 안전에 있어서 한부모 자립 그런 금액에 56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뭐 나름대로 쓰셨긴 하지만 또 보조금이나 반납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했던 금액이 좀 적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한 가정 그다음에 뭐 별시가동 어떤 군의 대상자에 한정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례 발표가 되지 않으면 그 컨텐츠 개발이나 그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례자를 발굴하는데 일단은 먼저 많은 노력을 좀 기하셔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썼고 남았습니다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만약에 올해 작년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 개발을 좀 많이 활용되는 뭐 지역 사업군 이렇게 있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많이 하시고 하는 것들은 잔이 이용 빈도수가 없으면 통합을 하든지 비목을 변경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업만 많고 혜택은 없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말씀드린 그 부분 다양한 뭐 여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도 있고 학대 아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례 발굴하는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늘려보시고 그 여성 보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지원해서 아까 말했던 보조금 반납 1위, 집행잔액 1위 이런 어떤 불명예는 없었으면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업무를 제대로 정말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 맞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좀 많이 네.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차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시행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정말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 보육과나 아동돌봄과 굉장히 또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정말 1년 내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정말 직원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또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드렸고 오늘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보육의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자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임을 또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 여기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놓쳤네요. 보육과의 질의 작가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본 예산보다도 우리가 2차 추경에는 또 감액을 해서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에는 보면 국비 지원으로 인해 중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 의정부시도 최근에 이제 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휴가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5일 또 24시간, 12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노동법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 차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휴가를 사실상 우리가 첫 해 근무 11개죠. 그리고 최고는 25개까지 휴가 일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휴가 일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인력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이게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체 인력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많이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 원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에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예외 규정인 게, 코로나에 선생님들이 더 휴가를 많이 가는 시설에서 휴가 일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중점으로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등원을 안 하기 때문에 휴가를 장려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의정부시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이집의 그 대체교사 인건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의 우선순위를 그 국비 지원된 부분을 먼저 좀 소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긴 남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보조교사하고 조련에 대한 인건비라고 뭐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한 58%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도 조금 왜 이렇게 소진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을 나름 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 순차적으로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쓰고 나서 그 다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소진이 좀 덜 되고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국비를 여기 그 기재해 주신 것처럼 국비 지원의 중첩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시설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그 과에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잔액이 남아있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조금 더 검토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기관에서 왜 이 부분들이 남았는지 과에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을 남겨서 또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선영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총 예산의 일반의 핵의 약 1조 2천억 중에 이제 53%를 차지하잖아요. 우리 예산이. 또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2023년 복지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한대요. 96억인가 97, 8억에서 약 10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나 우리 의정부시 복지 예산을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증가에 대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복지 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우리 복지국장님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